병원에서 일반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런데 사실 그때 결정하는 게 무지무지 큰 고민이었고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일단 제가 결정했던 이유는 저는 여기 15cm를 잘라냈어요. 네. 항을. 그런데 다른 장기에는 암세포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장기에 전이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장만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암 치료의 목적은 혹시 이제 림프절까지 암세포가 이미 들어가 있었으니까 침투돼 있었으니까 림프절을 타고 다른 장기에도 암세포가 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항암 치료를 통해서 예방적으로 치료를 하자. 그게 이제 일반적인 3기 정도, 요즘은 1기도 항암 치료를 하는 모양이에요. 일반적인 그 항암 치료가 그냥 정해진 수순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판단은 내 몸에 보이지 않는 이제 물론 저는 공부를 또 했죠. 그리고 나서 암세포는 나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암 환자 아닌 사람들한테도 암세포가 생기는구나. 결국 내가 암 환자가 됐던 거는 그게 오랫동안 내가 이제 암을 없애지를 못해서 쌓여서 암으로 이렇게 이제 검사 결과 보이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암 환자가 아니었을까? 그게 이제 공부를 해보니 면역세포의 힘이에요. 면역력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면역세포가 힘을 발휘를 못했고 내 면역력이 엉망이었구나 오랫동안. 그럼 이걸 끌어올리면 한번 붙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는 그런데 있는 암세포를 줄이거나 공격해서 없애는 효과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여전히 유효한 그 치료 방식이죠. 근데 저는 이미 이만큼 2cm, 3cm 보이는 건 잘라냈고 단지 림프절에 어디 있을지 모르는 암세포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거는 내 면역력으로 이겨야 되지 않나, 궁극적으로. 근데 그걸 계속 생겨나는 암세포를 주기 위해서 계속 항암제를 투여를 하면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항암제 자체로 항암제로 인해서 다시 암세포가 생겨나고 내 면역세포가 죽고 식사를 못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삶의 질이 엉망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걸로 인한 부작용, 그러니까 반대 마이너스 효과 부분을 나는 서로 재본 거죠. 두 글 세본 거죠. 그래서 내버리면 그만. 나머지는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마침 저는 일본의 가족들한테 살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치료병원에서는 저는 일본에 가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떼주세요. 그리고 나서 일본에 가서 있는 그런 방식으로 했던 건데, 문제는 이제 가족들이 반대하잖아요. 네. 가족들이 반대하셨다. 가족들은 반대하죠. 그리고 주변에 10명 10명 지인들이 다 반대하죠. 왜냐하면 뭐 마찬가지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무조건이고 안 받으면 죽는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딱 머리에 박혀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그쵸. 요즘은 좀 조금 그래도 많이 바뀌긴 했어요. 뭐 가족들이 암에 대해서 제가 암 걸리기 전에 알았나요? 모르죠. 암 걸리고 나서도 사실은 모르죠. 우리 아빠가 고생하는구나, 우리 남편이 고생하는구나, 힘들구나, 어떡하지, 뭐 이 정도만 하지, 그 구체적으로 뭐 면역력이 어떻고 어떻게 해서 암의 원인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반대를 설득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일단은 암세포와 비슷한 세포들을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아직 일반화되진 않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화학 항암제, 그러니까 화학요법이라고 사실 표현하고 그걸 이제 듣기 좋으라고 항암제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항암제가 암세포만 꼭 집어서 공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암세포라는 또 우리 몸의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와 비슷한 성격을 같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암처럼 빨리 성장하고 뭐 이런 세포들인데 그 중에 그게 머리카락, 피부, 그 다음에 소화기 안의 점막, 그 다음에 골수예요.
골수에서 피를 생산하잖아요. 아, 그래서 거기서-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백혈구 수치가 받고 나면 떨어지는 이유가 백혈구가 공격을 받으니까 골수가 공격받으니까 피 생산이 보통 때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수치가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사실 부작용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할 거냐는 사실은 이제 사실은 환자 본인의 선택이고요. 의료진은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재 그게 가장 정형화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검증됐고 데이터가 많고 딱 이렇게 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그렇게 가죠. 근데 그거를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 사실은 환자가 해야 된다. 환자가 그냥 암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지 않고 그냥 따라서 그냥 내 병원 의사한테 맡겨져 가면 그냥 따라가는 게 정상인데 따라간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끝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영역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힘든 점이나 부작용은 아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현재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이 있나요? 신경 쓰는 것들은 사실은 제 몸 컨디션을 늘 제 스스로 살피죠. 왜냐하면 지금 수술을 받고 지금 11년째잖아요. 암 수술. 사실은 11년이기 때문에 내가 암을 과거에 진단받고 수술을 했다라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그 사이에 재발 안 했고 저걸 안 했으니까 똑같아요. 어쩌면 내 같은 또래에 있는 친구들은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건강할지도 몰라요. 건강한 축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암이라는 얘기만 딱 암과 놓고 보면 암을 알았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지만 우리가 건강하다는 게 암만 있나요? 몸에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당뇨도 있고 뭐 또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하고 친구나 또래들 보면 저는 건강이 좋은 편에 지금 속해요. 그런데 암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도 또 걱정이야. 그렇죠? 그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암 환자들, 암 경험자들 입장에서 그게 스트레스예요. 트라우마예요. 근데 저는 늘 내가 건강 얘기를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의를 하잖아요. 암 환자한테 상담도 한단 말이에요. 뭐 책 보고 찾아오면 상담도 해주고 또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남들보다 더 써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웃음 보따리라는 모임을 하니까 늘 웃으려고 하고요.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건 아시죠? 그렇죠. 네, 늘 웃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 부분도 가급적이면 옛날처럼 그렇게 못해요. 가급적이면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은 덜 먹자. 먹지 말자까지 하면 좋은데 이 생활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이러다 보면 또 맞춰야 되기 쉽지 않아요. 덜 먹자. 그 다음에 이왕이면 건강한 음식을 찾아 먹자. 그 다음 뭐 잠은 좀 충분히 자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뭐 이런 나름대로 제가 정해놓은 어떤 그 삶의 수칙들이 있어요. 100% 지키지는 못해요. 요즘은 좀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일 때문에 뭐 일 때문에 뭐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몸 상태를 딱 체크를 하다 보면 몸이 내가 지금 몸이 좀 힘들구나. 컨디션이 안 좋구나. 회복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제 스스로 계속 저한테 이제 사인을 주는 거죠. 그런 게 제가 하는 관리법이라고 하면 볼 수 있어요.